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합당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합당 미략이죠.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또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또 만약에 합당 시에는 지도부 승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최고위원 그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된 문건까지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잖아요. 내일 최고위회의가 열리면서 이번 주말이요, 이 합당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다음 달을 넘겨서 이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합당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측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계속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적어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 또 의원총회 재선의원 간담회 등 아마 정청래 대표는 전방위적인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제 합당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다른 어떤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 일단 논의 중지를 요구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조기현 부위원장께 개인적인 생각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이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죠. 오늘요, 이 강동구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표 주권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합당을 추진하면 모종의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건지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께서 보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글쎄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일촉즉발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게 지난달 이제 22일인데 네. 22일 날 제안을 하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 별세가 그 다음 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요, 이렇게 좀 위급하다는 소식이 그 다음 날 있으면서 사실은 그리고 곧장 이제 별세를 하셔서 약 일주일 동안 논의가 멈췄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합당 논의가 멈췄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합당에 반대하는 이 명분과 논리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문 정국이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됐다. 제가 예전에 2014년에 당직자였을 때요.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새정치와 합당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합당 발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제기한 방식은 당원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말고 일단은 멈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당원들과 소통하고 이 토론하는 장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합당의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간은 분위기가 약간 반전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합당의 명분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앞서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유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문건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요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합당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갸우뚱하는 부분인데 문건에서는 3월 초까지 합당을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당내 절차, 시간표, 지도부 배분까지 담겨 있는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데 정 대표는 전혀 몰랐다. 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 아니겠습니까? 아, 예. 지금 친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합당을 막아야 될 텐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건이 터져 나오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아마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강득구 의원이 오늘 한 이야기 사실상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현장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득구 의원은 여권 핵심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강득구 의원의 이야기가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이걸 추진하고 있는 여권 고위층의 어떤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당대표가 일단 합당의 어떤 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사무처에서는 이거에 대한 스케줄을 만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 근데 보면 이번 문건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날짜를 일단 다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국 대표를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이런 안건도 있고 이게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본인이 직접 이제 사무처에 지시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략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좀 음모론과 어떤 미략설로 좀 확대를 해서 네. 이걸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중단할 경우는 네네. 본인의 리더십에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설득으로 풀겠다는 문제인데 예.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걸 제기할 때보다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합당의 의미는 지금 조국과 정청래 두 사람이 어떤 차기 대권을 놓고서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친문계가 다시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문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전선의 폭이 워낙 넓어져서 예, 네. 사실은 이게 지금 내부 싸움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저항이 너무 거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 같은 가운데서 강덕구 의원의 발언 자체 이게 강덕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권 지도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비중을 좀 실어주신 거고 전선이 좀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진단을 해주셨는데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요. 특히 지금 2만 개에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또 다시 직격을 한 상황이에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좌표를 찍은 뒤에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 폭탄은 정치에서 양념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예. 저는 참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하고 신기하다 이게 이 사태가 예. 합당하는 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할 일이고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일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방선거를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문건을 보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정도 준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이걸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결국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지금 이 합당은 차기 대선 경선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예.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놀랍게도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과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정청래 민주당을 여당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권이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목숨 걸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사태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실제로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벌써부터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 박홍근 의원 당대표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정 대표를 직격을 했고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긴급 의총 소집을 지금 촉구하기도 했잖아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진 일정과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하며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